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경식 수석입니다. 이번에는 AI 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개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모를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이 기획이 된 어떤 추진 배경은 국내는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에너지 효율 지표인 에너지원 단위는 현재 OECD 국가 중 이제 최하위 수준의 지금 정체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고요. 현재도 다소비 저효율 에너지 소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해외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에너지 효율 부분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좀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팸스 사업들을 많이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서 어떤 다양하고 많은 이제 에너지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을 해서 좀 더 고도화된 어떤 에너지 효율을 실현을 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이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의 사업 목표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산업단지 내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제조 공장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하고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역량하는 내용을 지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밑에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페이지의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국내에는 산업단지가 총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월시와 창원 산당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이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산단 내 공장 30개 이상을 현재 발굴해서 그 공장에서 수집되는 에너지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융합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증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추진 방법 및 주요 내용은 뒤에 지원 조건하고 과제 수행 내용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 체계 및 주요 역할입니다. 본 사업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 이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컨소시엄이 위탁기관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밑에 표의 주요 역할은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본 공고는 2월에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3월 24일까지 어떤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 날 공고가 끝나면 4월하고 5월 내로 어떤 적합성 평가나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선정 평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업비 심의를 거쳐서 5월 초 정도에 지금 협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원 내용 및 조건입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공급 기업하고 수요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번 공고에서는 5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컨소시엄 내에는 인공지능 전문 기업,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 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그리고 6개 이상의 수요 공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컨소시엄으로 저희가 이제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가령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반드시 주관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관 기업이 데이터 가공 부분이나 어떤 클라우드 방식의 운영하는 부분까지 어떤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컨소시엄은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주관으로 하고 수요 공장 6개 이상이 참여를 하는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공지능 개발 기업이 어떤 가공이나 클라우드 운영까지 좀 하기가 좀 버거울 경우에는 각 파트의 이제 전문성이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전문성 있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 및 규모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62억 규모로 좀 지원을 하게 되고요. 5개 과제를 선정하게 되기 때문에 각 컨소시엄당 12.4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5월에 협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1차 사업비는 5월에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이제 기금사항에 따라서 지금 12월로 2차 사업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정부 기금사항을 조정을 해서 9월이나 12월 경에 2차 사업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는 이제 컨소시엄 구성안입니다. 이거는 주관 기관이 인공지능 어떤 개발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참여 기관을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해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수요 기업 6개의 수요 공장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당되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이제 12.4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본 사업은 민간이 현금과 현물을 추가로 매칭하는 비율대로 매칭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 12.4억과 해당되는 비율에 따라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된 민간 부담금이 더해져서 총 사업비로 구성이 됩니다. 중간에 박스에 보시면 출연금 등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기업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정부 출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중견기업은 70%까지 지원이 됩니다. 가령 컨소시엄이 중소기업으로만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은 12.4억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총사업비의 정부 출연금이 80%이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5.5억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에서 약 3.1억 원 정도의 현금과 현물을 매칭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민간 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입니다. 가령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를 현금과 현물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20%의 금액의 10%는 반드시 현금으로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중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표 밑에 그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은 사업기간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본 내용은 지금 관련된 규정이 지금 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나중에 평가해서 선정이 되고 협약을 할 당시에는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보통 평가가 끝나고 선정 협약이 될 때는 그 협약 당시 기준으로 먼저 현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지금 수요 공장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수요 공장에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된 공장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 공장에 에너지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 별도의 이제 IoT 같은 수집 장치가 더 추가가 될 건데 해당 그 장치를 추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민간 부담금에 좀 편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컨소시엄 그 참여 기간 중에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를 하고 그 클라우드 기업이 어떤 자사의 인프라를 제공을 한다면 그 비용의 만큼은 현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과제 수행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 내에 반드시 6개 이상의 수요 공장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 수요 공장에서 수집되고 있는 에너지 데이터 5종 이상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종 이상의 인공지능 융합
솔루션을 좀 개발 실증을 해야 되고 이 실증을 통해서 공장의 에너지 효율은 4% 이상 달성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 데이터 5종 이상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그 다음에 공장의 에너지 효율을 4% 이상을 달성하는 내용은 저희한테 공모 그 과제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상에 성과 지표로 설정이 돼 있어야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과제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제 실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장의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시험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컨소시엄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인인증 시험기관을 통해서 시험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12페이지 성과물 기속 및 기타 사항입니다. 본 과제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과제를 수행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은 그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이 소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의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은 좀 구분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공동 과제 수행 계약서에서 어떤 소유권에 대한 어떤 구분을 정하고 또는 사업 계획서상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솔루션이 구축이 되면 그 솔루션에 대해서 사용권은 수요 기업에 있습니다. 중간에 그 이제 인공지능 솔루션이 이제 공장에 도입이 되고 나서 이제 과제가 종료된 후에 이제 운영방하는 부분인데요. 과제가 종료된 후 1년 동안 1년 이상은 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공급기업들이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기술 고도화나 클라우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전액을 어떤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이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과 적절히 협의를 해서 비용 분담을 좀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1년이 지난 뭐 2년째 과제가 종료되고 2년 이후에는 이제 수요기업이 클라우드 비용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그 이제 과제에 참여한 그 컨소시엄에서는 이제 에너지 데이터도 많이 수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이제 구축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그런 그 수집된 에너지 데이터나 가공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별도의 어떤 스타트업 육성 같은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수집된 데이터나 가공된 데이터를 저희에게 좀 공유해 주실 것을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또는 과제 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과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제재를 받고 계시면 저희가 서류 적합성 검토할 때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 사전 지원 제외나 사후 관리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사업 신청 및 접수입니다. 본 공고는 3월 24일 수요일 15시까지 전산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5일 전부터 지금은 아마 전산 접수가 안 될 거고요. 3월 24일 15일 전부터 전산 접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과거에도 이제 많이 좀 이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 공모 마감시일까지 좀 여유 있게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막 접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접수에 대한 그 과제들이 몰려서 실제로 접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가지시고서 3월 22일이나 23일경에 미리 어떤 전산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페이지 제출 서류입니다. 뭐 1번부터 12번까지 쭉 서류들이 있고요. 해당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그 사업 공고에 어떤 첨부 서류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의처는 어떤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가령
어떤 사업 계획서나 신청 서류를 접수할 때 시스템적인 문제는 아래 그 스마트 시스템 유지 보수 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선정 방안입니다. 17페이지 선정 절차입니다. 선정은 총 그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나 신청 서류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먼저 적합성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그 적합성 검토에서 평가 대상을 좀 확정짓게 됩니다. 가령 그 과제 접수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중간에 서면 평가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대상이 적합성 검토에서 확정이 지어지면 이제 발표 평가로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이제 7인 내외로 구성된 과제 평가 위원회에서 각 컨소시엄에서 어떤 사업 계획서를 발표하셔서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심의 대상 과제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업비 심의 조정입니다. 일단 사업계획서상에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규모나 내용들이 적절한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어떤 규모 대비 지원금이 뭐 과다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밑에 적합성 평가 방법 및 기준 적합성 검토, 그 다음에 18페이지 서면 평가 선정 평가, 그리고 19페이지 종합 심의는 세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페이지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현재 이 공고가 나갈 때는 관련된 규정이 정보통신 방송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관리 규정이 공모 중에 폐지가 됐고 새로운 어떤 규정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 중에 사업계획서를 어떤 작성하실 때에는 일단은 정보통신 방송사업 관리 규정을 적용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추후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심의를 하고 협약을 진행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좀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그 추후에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 그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제 신규 인력들을 이제 채용 계획을 제출하시는데 PC나 어떤 그런 어떤 업무용 자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로 좀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임차에서 편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직무수행 경비나 민간 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이 불가합니다.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부분입니다. 현재 그 사업비 지급에 대한 부분은 그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협약 당시에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현재 사업계획에서 신청하신 분에는 큰 의미는 없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협약 체결은 말씀드린 대로 5월 초, 4월 말이나 5월 초로 좀 예정을 하고 있고 사업 수행 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단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타 부분도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그 AI 융합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해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간 공모 안내서에 있는 문의처로 활용해서 어떤 사업 내용이나 시스템 접수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